자, 안녕하세요. 드로잉 라이프의 이상진입니다. 오늘 사용할 스케치북은요, 보킹포드라는 브랜드의 스케치북을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제가 사용할 스케치북은 중목 300g짜리거든요. 여기 그람 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케치북은 제가 타이베이에서 구매해온 건데 국내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릴 주제는 바로 이 항구입니다. 항구에 떠있는 이 어선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 사진에서 주제는 명확하게 주인공은 이 어선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진을 그려나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처음에 시작은 이 배를 먼저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를 잡아주실 때 이제 배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크게 이 형태를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육면체가 들어가겠죠. 나머지 세부적인 건 나중에 묘사를 해 넣으셔도 좋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배가 중심이 되었다면 이 배를 주축으로 옆에 보이는 이 항구의 기준점을, 기울기를 잘 확인하셔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기울기가 바뀌게 되면 형태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렇게 방파제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서 두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렇게 뒤에 살짝 보이는 등대도 표현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어선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이시는 굉장히 뭐가 많죠? 이 부수적인 장치들은요, 나중에 묘사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일단 시작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큰 덩어리, 큰 형태를 어떻게 표현하실 건가,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 그것을 먼저 정하시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뒷부분에도 나중에 살짝 이렇게 라인만 살짝 넣어주셔도 되겠죠. 새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묘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크게 어떻게 형태를 나눌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통 그림 그리실 때 이 세부적인 것을 먼저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거나 이제 자꾸 작은 거에 초점이 맞춰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은 큰 형태가 안정적으로 나와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작은 것들을 올려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더 안정감 있고 정교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큰 주축이 되는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이 올려진다고 그림이 안정적이거나 더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형태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거, 덩어리감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형태를 잘 잡아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벌써 다 표현이 다 된 거예요. 이 나머지 부분들은 채색으로 표현을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획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자, 이제부터 스케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시작하면서 처음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어선을 중심으로 스케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큰 형태, 외형적인 형태적인 부분들을 먼저 만들어 가시면서 자, 어선을 중심으로 또 주변의 것들을 스케치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두를 그리실 때는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 이 기울기가 바뀌게 되면 굉장히 완만하게 되면 형태나 안정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시선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기울기를 잘 확인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둠이 들어가는 부분은 미리 해칭으로 표현을 해 두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나중에 어둠과 그 밝은 면의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나중에 채색할 때에도 훨씬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어선이 배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되었으면 주변의 것들을 같이 스케치해 줍니다. 한 부분을 미리 완성을 하고 그 다음 부분을 넘어가는 것보다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스케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더 빠른 완성도를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부분들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리시는 것보단 조금 애매하게 모호하게 표현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저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중심이 되는 주제가 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그려진다면 시선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좀 모호하게 표현을 하셔도 괜찮고, 이제 확실한 주제가 되는 것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는 것과 모호하게 그리는 것들이 한 그림에 들어가게 되면 원근감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를 마무리하면서 부분적인 부분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더 표현을 해주시고요. 라인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전체를 하시고 나서는 마무리하는 단계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스케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채색은 가장 넓고 밝은 곳부터 시작해 줄 건데요. 자, 하늘이 되겠죠. 이 하늘에 물을 먼저 발라놓고 이제 이 물칠을 한 것을 가지고 그 위에 무채색을 만들어서 그 위에 색을 입혀줄 겁니다. 자, 미리 물을 발라놓는 이유는 물번짐을 이용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물을 발라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채색할 때는 종이가 젖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진해 보이는, 진하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물기가 마르게 되면서 색감이 더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채색을 하실 때는 방향과 결에 맞춰서 채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과 구름의 방향, 구름의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바다의 물결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과 결에 따라서 붓질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물결과 그림자 부분들, 반영된 부분들을 뭉그뜨려서 표현하지 마시고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을 하셔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묘사를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자세하고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야지 그림의 완성도가 한층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관찰하셔서 표현을 하셔야 하고, 이 그림자와 어둠 속에서도 좀 더 어둡고 좀 더 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 중간 단계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내 그림이 어두워지지는 않았는가, 너무 흐릿해지지는 않았는가. 자,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밝은 부분은 밝게, 이게 채색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지는 않았는가, 중간 체크를 통해서 그림을 확인하시면서 그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은 처음부터 비워놓고 채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나중에 빛을 받아서 반짝거림을 표현해 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슈 화이트를 사용하거나, 과슈라는 물감의 화이트 색을 사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화이트 펜, 일반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화이트 펜을 구매하셔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쉽고 편하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자, 마무리된 그림은 이제 사인을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의 완성은, 마지막 완성은 사인입니다. 사인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그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